대한민국은 자원강국이라는, 아니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뭐가 자원이 많으냐고. 이 한반도가 자원을 끌어들이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게 우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숲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볼사이보 교우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없으면 물이 없게 마련인데 이런 지역은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숲을 가꾸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긍심 가지셔도 돼요. 요즘 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데다 영혼을 팔 게 아니라 K-드라마, K-팝, K-영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예술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하지 말고 이제는 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국가가 최소한은 책임져 주니까. 그 최소한도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 악수를 두는 사람들이야, 악수. 그래서 일상에 충실하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잘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오늘은 대한민국은 자원강국이라는, 물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 시리즈가 많이 나갈 텐데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뭐가 자원이 많으냐고. 그는 석유는요 시간이 되면 다 없어져요.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는데 우리 5,000년 지금 한국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좋은 환경이 없어요. 지금처럼 5,000년 내내 굶었고 5,000년 내내 핍박받고 5,000년 내내 왕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뭐 대통령이 뭐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아무데나 해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물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물은 연인 같아서 따로 떼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야지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지 나무가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넓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긴 했냐, 지하전이 나와서 펑펑 석유가 나오느냐, 땅덩어리가 넓기를 하냐, 이렇게 대한민국의 가난에 쪼들려 사는 게 조상 탓이라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몰라도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바로 울창한 숲이에요. 숲.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빼곡이 들어찬 나무 덕분에 강과 호수에는 물이 차서 흘러넘치고 지하에는 풍요로운 물길이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뭐 미국도 엄청 다니고 유럽도 다니고 아프리카도 12번인가 13번을 갔다 왔어요.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뭐 중국, 뭐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호주, 뭐 안 다닌 데가 없죠. 정말 제가 안 다닌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에 나무가 빼곡히 들어찬 나라는 없어요. 물론 일본이 예외적이긴 하죠. 일본이 예외적이긴 한데 일본이 태풍이 많고 지진이 많잖아요. 우리는 태풍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데 보통 일본은 10번에서 15번 태풍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 제가 한반도 강의도 했지만은 이 한반도가 자원을 끌어들이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게 우리가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무기도 잘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침략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제국시대는 미국이 이해 때 강했지만 제국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 세계는 굉장히 편한 환경 파괴가 문제는 문제죠. 이제 진짜 가장 걱정되는 거는 주변 강대국이 무서운 게 아니라 환경이 무서워요. 올해도 시베리아가 36도, 37도까지 올라가고 스페인 뭐 이런 데가 50도까지 올라가고 50도면은 금방 이거 죽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들이 모르고 있죠. 전쟁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 배를 만들고 대규모 건축을 위해 숲을 베어낸 나라치고 지속적인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둘레가 1km 정도 되는 공중 목욕탕, 거기 물 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짓고 배 만들기 위해서 제국 전체의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마가 결국은 망한 거예요. 물론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지금 코로나 같은 것가 걸려갖고 점점 쇠락의 길로 내려갔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로마도 나무를 잘랐기 때문에 망한 거죠. 솔로몬 시대에 레바논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았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전나무와 향나무가 건물의 대들보, 기둥, 벽, 선박의 도초를 쓰기 위해서 잘려나간 거죠. 레바논의 백양목은 솔로몬이 궁전과 모리아산 위에 있는 성전을 세울 때 사용되었는데 역대기 하권 2장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나는 향백나무와 방백나무와 자단나무도 보내주십시오 하고 청하죠. 또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자신의 황금방패를 레바논 숲을 궁에 두게 했다라는 역대기 하권 9장의 표현을 보아도 레바논이 얼마나 숲으로 우거진 지역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다 베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솔로몬이 결국 망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또 잘라지잖아요. 거기는 반도 국가는 아니고 이스라엘은 대륙에 연해 있고 지중해 바다가 연해 있었고 그래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그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소나무만 같은 종만 심었어. 그래갖고 불이 나오면은 금방 불이 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무수한 종자의 나무를 심어갖고 그렇게 불이 없는 거예요. 불 나는 건 난 참 많이 봤거든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불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엽수림과 화렵수림이 잘 섞여 있기 때문에 불이 그렇게 우리도 뭐 가끔 봄 되면은 강원도에 산불이 난다는데 그것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잘 잡고 강물이 안 흐르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데 가보면은 아예 강물도 안 흐르는 데도 많아요. 모아이상으로 유명한 남태평양 이스터 섬은 이게 부활절에 이 섬을 발견해 갖고 이스터 섬에 이스터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숲이 우거진 풍요로운 섬이었어요. 원래는 숲이 풍요롭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 식량도 넉넉했죠. 하지만 이 6m짜리 모아이 돌조각상 1200개를 만든다고 나무를 베어내면서부터 숲이 사라졌고 사라진 숲에는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산을 보세요.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낙엽이 있잖아요. 낙엽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뭐가 있어요?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물이 우리나라는 마르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배고픈 게 끝났느냐 하면 1980년대 녹화 사업이 끝나면서부터 우리 굶지 않게 됐어요. 이게 진짜 자원이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는 너무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 사라지는 숲에서 물을 더 이상 저장할 수 없고 물이 사라진 섬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결국 서로 잡아먹는 식인종들이 됩니다. 지혜롭다던 솔로몬도 성전 짓기 위해서 3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15만 명의 노예와 3천 명이 넘는 관리를 보내서 그 드넓은 레바논 숲을 베어내는 실수를 저지르죠. 그 결과 솔로몬 시대 레바논 전역에 걸쳐 온 땅을 뒤덮고 있던 숲은 먼지만 풀풀 날리는 황무지로 변했고 피로 얼룩진 역사를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동이 서로 싸우고 하는 게 숲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숲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고 난민이 되고 이런 건 다 숲을 다루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제가 잠비아도 참 걱정이 많아요. 그렇게 불을 질러대요. 그것만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요. 녹화 사업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 옛날에 우리도 4월 5일날 식목일 있어갖고 큰 민둥산에 가갖고 나무 심고 저도 그랬어. 저도 학교 다닐 때 나무 심고 그래갖고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좋은 숲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말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산림이 황폐했어요.
나라를 빼앗긴 36년 동안 살림의 75%를 일본인들이 도둑질해 갔어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했다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는 벌거숭이 산이 됩니다. 벌거숭이 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산들이 전부 다 민둥산이었어요.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통 한 50년 전에 미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오잖아요. 내려다보면 그렇게 숲이 우거지게 일본은 잘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보면 그냥 빨간 거야. 빨간 게. 그래서 우리 녹화 사업, 여러분 고개를 돌려봐요. 어디를 돌려보나 숲이 있잖아요. 그 참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하고 이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텔레비전 보고 정치만 보고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980년대 초에 완성한 녹화 사업은 일본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울창한 숲을 가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국제연합 유엔은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가 가운데 녹화 사업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칭찬을 할 정도죠. 숲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숲은 홍수와 가뭄을 조절해줘요. 비가 엄청나게 오면 뿌리하고 낙엽이 잡아주고, 비가 하나도 안 오면 자기 뿌리가 갖고 있었던 물을 내보내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가 숲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다불사회부 교우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무가 없으면 물이 없게 마련인데 이런 지역은 더 이상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숲을 가꾸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고, 물이 없으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여행에다 만나는 숲은 우리의 미래라는 표어를 많이 보잖아요. 숲은 우리의 미래,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구절절이. 우리가 지금 금수강산에서 살고 있는 거, 금수강산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의 이해를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입니다. 왜 또 자원 강국이냐면은 대학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렇게 대학들을 나와갖고 우리 생태마을의 직원들 컴퓨터 하는 거 그냥 팍팍팍팍 하는 거 봐요.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똑똑한 민족에 숲이 많고 물이 많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지금 한국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하지 않고 지금 환경, 지리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이 그다음부터 한국의 역사가 귀에 들어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5,000년 만에 최고의 시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 그다음 대한민국 이렇게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2020년 요때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전 국민이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는 5,000년 만에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내셔도 됩니다. 일본은 이미 대한민국의 추월을 당합니다. 사실은 중국 알기를 우리가 우습게 알죠. 일본 알기도 우습게 알고. 조선시대는요, 명나라, 청나라, 대국이라고 그래갖고 4대주의 형님으로 모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막 하고, 일본은 또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2차 세계대전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2차 세계대전에 거의 우리 총알바지로 일본 사람들 총알바지가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추월을 합니다. 누구치 유키오 교수가 발표한 내용은 이미 일본은 한국에 추월을 당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K-팝, 그 다음에 K-영화, K-드라마, 또 K-음식, 코리아 음식, 코리아 팝송,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얼마나 지난번 월드컵 갔을 때도 개막전에 초대를 받아갖고 그거를 띄워주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방탄소년단 같이 생긴 애들을 똑같이 모아다가 일본 BTS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 감각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제가 여러 번 가서 느낌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예. 젊은 아이들이 정말 영화도 봉준호 감독도 영화를 잘 만들지만은 연기도 참 잘해요. 한국 사람들이. 예.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한국 사람들은 신기가 있어요. 신기. 신명이 있어요. 신명. 제가 수도 없는 나라를 다니고 했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춤을 얼마나 잘 추는 거야. 버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니 얼마나 우리가 신기가 많은지 신바람이 많은지 알 수 있죠. 임금 격차가 2022년에 우리나라가 41,960달러인데 일본은 38,51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월급도. 물론 GDP는 조금 높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한 500달러 높아요. 일본 한 4만 달러 되는데 우리는 3만 5천 달러 정도 좀 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일본은 2.9%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한국은 285%가 성장했어요. 일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2.9%에 285%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일본에 가보면요. 새 차가 거의 안 돌아다녀요. 거의 흔차예요. 흔차. 우리나라는 지금 돌아다니는 게 전부 새 차거든요. 한번 그 도로에 돌아다니는 버스만 승용차만 봐도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죠. 2021년 국가 경쟁력이 한국이 23위, 일본이 31위예요. 국가 경쟁력에서도 일본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1995년 국가 경쟁력이 한국이 26위였고 일본이 4위였어요. 그러니까 27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이 세계 4위였는데 우리는 세계 26위였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23위가 됐고 일본은 31위로 떨어졌다는 거죠. 인구 절벽이 시작된 일본은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구 절벽이 진짜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애가 안 나오면은요, 사회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녀들이 없으면은.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내가 식당에 있는데 아주 예쁜 애기 둘이가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한테 내가 새 돈 만 원짜리 주면서 니네들이 우리 희망이다. 너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니까 또 감사하다고 받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내가 식당에서 애들 보면은 용돈 만 원씩 주려고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그런 노력을 기해야지 우리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1990년 일본이 AA에서 A+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A+에서 AAA로 하락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2022년 한국의 GDP는 1억 9,077억 달러, 2,266조 3천억 원. 역시 세계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IMF 전망이 실현되면 한국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경제 순위를 10위를 3년 연속 유지하게 됩니다. 한번 12위로 떨어졌다가 10위로 계속 3년 연속. 한국의 GDP 순위는 2005년 10위를 기록한 이후 줄곧 10위권 밖에 있다가 2018년 비로소 10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9년 12위로 두 단계 하락했다가 2020년 다시 10위를 탈환했어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 한국 경제 규모가 10위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이 34,980달러예요. 근데 일본은 42,620달러. 역시 GDP는 아직까지는 일본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2, 3년 내면 이거 GDP도 초월한다고 그래. 개인 국민소득도 초월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이 국가 신용등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룩셈부르크가 1위에 AAA. 독일이 역시 1등급이에요. AAA. 그 다음에 뉴질랜드, 스위스. 스위스란 나라가 이 나라도 공부해보면 참 재미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엄청 가난했었어요. 그래갖고 용병으로 교황청도 그래갖고 팔려갖고 교황청 지금까지도 스위스 근위대들이 지키고 있죠. 스웨덴, 네덜란드, 북미 국가들이 다 강해요.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이 신용등급이 높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이게 다 AA 등급이에요. 그 다음 등급이 AA1에서 AA3 등급인데 오스트리아, 핀란드, 대한민국이
여기 이렇게 국가 경쟁력이 이렇게 높아요. 신용 등급이 훨씬 높죠. 일본보다.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높고 아랍에미리트보다 높고 영국보다 높고 마카오, 대만, 벨기에, 케이맨 제도, 카타르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때 얼마나 돈을 300조를 쏟아붓대요. 그 월드컵 한다고. 그 카타르보다 우리가 경쟁력이 훨씬 좋죠. 그 다음에 홍콩, 맨섬, 체코. 그 다음 등급이 A1에서 A3 등급이에요. 이게 쿠웨이트, 칠레, 에스토니아, 일본이 한참 우리보다 국가 경쟁력이 낮죠. 한 등급 낮은 거예요. 중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몰타, 버뮤다, 아이슬란드, 말레이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보츠와나, 슬로베니아.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한 나라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아주 등급이 나쁜 나라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멕시코, 페루, 모리셔스라는 아프리카의 진주죠. 태국, 스페인이 그렇게 잘 사는데도 등급이, 신용 등급이 그렇게 낮아요. 포르투갈, 우리가 이번에 축구해갖고 이긴 나라. 그 다음에 불가리아, 헝가리, 파나마, 안도라, 우루과이도 신용 등급이 낮죠. 우리하고도 축구해갖고 비겼죠. 콜롬비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베이도스, 나미비아, 인도,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카자흐스탄, 헝가리. 진짜 놀라운 건 이탈리아가 이렇게 등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경쟁력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 수 있죠. 2021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를 미국은 배워야 한다. 이미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60년 전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가난했던 한국이 이제 서구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헬조선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런 화려한 너무나 자랑스러운 것들을 지우고 있죠. 이게 헬조선이라는 말을 이명박 시대 만들어낸 거예요. 이명박 시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분위기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 환경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정치인들을 정말로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볼 필요가 있죠. 2020년 경제 규모로 볼 때 세계 10위가 됐고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 회의에도 초청돼서 꼭 가죠. 우리나라가. 이제 구매력 평가 기준의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보다 구매 수준은 높아요. 일본보다. 시장 환율의 기초에도 몇 년 안 돼서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을 따라잡은 국가는 극히 드물고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출했고 그러고 있으니까 자긍심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역사로 가려고 했는데 역사를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하고 한국사를 이제는 유명한 강사들도 많은데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안 될 것 같아갖고 제가 잘 아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금으로 시작해서 겨울연가,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를 총칭해서 K-드라마라고 그러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남미,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우리나라 드라마가 휩쓸고 있죠. 제가 이집트 쪽, 중동 쪽을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밤에 사람이 없어요. 밤에 왜 사람이 없냐고 그러니까 대장금 보느냐고. 대장금 시청률이 95%래요. 그리고 가게문도 9시면 닫았는데요. 대장금 보려고. 야, 이 문화가 이렇게 다른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휩쓸을 수 있구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도 그렇고 한령 떨어지기 전 중국도 한국 드라마에 또 한국 가수의 열풍을 보여줬죠. 어쨌든 지금은 K-팝과 더불어 한류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나라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를 한드라고도 미드, 한드 그렇게 말하듯이 미국 드라마, 한국 드라마 하듯이 한드라고도 부릅니다. 글로벌 OTT가 무슨 뜻이냐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여러분들 유튜브 지금 보시죠? 그게 OT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플릭스 전 세계 회원 10명 중 6명이 한 편 이상 한국 작품을 시청한 거죠.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명이 있는데 이 80억 명 가운데 한 60억 명은 우리나라 드라마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수리남, 지금 우리 학교는 25, 21, 사내, 맞선, 얼마 전에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 등 한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드라마 10편 중 6편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었죠. 오징어 게임, 이건 K-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죠. 영화 형식을 띄었지만은 456명 사람들이 456억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죽음의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서바이벌 죽음의 게임 장르 드라마이며 제목은 골목놀이인 오징어에서 따온 거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 안 보는 저도 이걸 봤으니까.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정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어떤 서름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했죠. 거기에 세계는 또 열광을 하고 한동안 넷플릭스 1위를 했죠. 돈도 엄청나게 벌어줬다고 그러죠. 영화 기생충과 더불어 세계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유명해진 한국 드라마입니다. 기생충이 사회에서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허물 수 없는 벽을 표현했다면 선 넘지 마. 그 표현이 유명한 표현이죠. 오징어 게임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과 출세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서로 경쟁하는 적자 생존의 현장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요 연기를 잘해요. 제가 넷플릭스를 보면은 보다가도 질려. 뭐 미국 드라마도 속도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속도감이 탁탁탁탁 있고 연예인들이 눈빛이 살아있지 않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속도감 있지, 눈빛 살아있지, 영화 잘 만들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끼가 많은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호평이 매우 자자합니다. IMDb 유저 평점 8.1이고 특히 6화 깐부 편은 유저 평점이 9.4죠. 로튼 토마토 신선도 지수는 94%이기 때문에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호평을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신선도 보증 마크도 받았다고 그러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권 관련 영화, TV, 정보 커뮤니티에서 수중한 인기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서 평가 표본이 아주 좋게 나오죠. 오징어 게임 총 시청 누적 시간을 보면은 22억 8,905만 시간. 이거 뭐 내가 보기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거죠. 이러한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에미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상을 받은 건데 일일이 읽어주진 않을 거예요. 일일이 읽어주지 않을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을 받은 거죠. 오영수, 그 다음에 이정재, 황동혁이라는 분도 상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보면은 여자 배우상, 남자 배우상, 나무 조연상, 하여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상을 외국에서 지금 휩쓸고 있어요. 한국이. K-영화, 기생충,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이거 하나 받는다는 게 세계에서도 미국 아니면은 거의 없죠.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최우수 국제 영화상 이건 보통 이제 외국인들한테 주는 건데 6개 후보에 지명되었고 한국 영화로서는 역대 최초로 선정이 되죠.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국제 영화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각본상, 그 다음에 나무 조연상까지 받았으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대단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지금 한국인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 경제가 뭐 어쩌니 뭐 정치가 어쩌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미나리. 저도 기생충도 보고 미나리도 봤는데 정말로 잘 만든 영화가 미나리입니다. 영화는 영화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2020년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영화는 2020년 골든 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합니다. 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여우조연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후보에 올랐죠. 또 영화배우 조합 캐스팅상 윤여정 씨가 여기서 여우조연상을 받았죠.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6개 부분의 후보에 오르고 영화배우 조합부가 영국 아카데미를 비롯해 미국 아카데미까지 연이어서 여우조연상을 받죠. 영어도 잘하시더라고요. K-팝, 강남스타일. 이거 뭐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나는 사나이. 점잖아 보이지만 놀 때는 노는 사나이. 좀 이거 강의 준비하고 본데 이제 쉰다고 그러대. 또 쉴 때는 쉴 때가 됐다고. 이 강남스타일 한참일 때 제가 강의 다닐 때 Are you Korean? 그러면은 I'm Korean 그러면은 이거 공항에서 그 여권 통과하는 데서 다 이거예요. 다. 그 정도로 세계를 뒤집어 되는 거죠. 때가 되면 완전 미쳐버리는 사나이. 근육보다 사상이 불퉁불퉁한 사나이. 그런 사나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이 가사 내용이 하도 좋아갖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가사 내용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요즘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BTS, K-팝. 미국의 3대 시상식이라고 불리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영국의 브릿 어워드 등 해외 주요 시상식에 전부 다 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방탄소년단은 2017년 BBMA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 수상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인지도와 팬덤을 급속도로, 아미라는 팬, 전 세계에 아미라는 팬이 있죠. 2021년에는 K-팝 가수 최초로 그래미에서 노미네이트 및 단독 무대를 하는 중,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월드컵도 개막식 때 가서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2021년 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 최초로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긍심 가지셔도 돼요. 요즘 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데다 영혼을 팔 게 아니라 K-드라마, K-팝, K-영화 이런 거에 좀 관심을, 예술적인 것에 좀 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하지 말고 이제는 돈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국가가 최소한은 책임져 주니까. 그 최소한도 안 된 사람들은 뭐냐면 악수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악수. 그래서 일상에 충실하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 잘해도 굶어 죽진 않아요. 아예 오죽하면은 지역센터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나 확인하러 돌아다니잖아요. K방역.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은 전 세계를 꽁꽁 얼어붙게 하죠. 각 나라는 국경을 폐쇄했고 통행 금지를 단행했어요. 한국은 국경 폐쇄도 안 하고 통행 금지도 실행하지 않고 코로나와 맞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방역을 보고 전 세계가 흉보고 비난하다가 나중에 다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K94 마스크 지원까지 요청을 120개국이 요청을 할 정도로 우리가 방역을 잘했죠. 현재 한국은 코로나 확정자가 3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망자는 3만 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100만 명이 훌쩍 넘어갔는데 천운으로 약한 코로나 오미크론이 전 국민을 감염시켰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항체는 항체대로 형성이 되어 더 안정적인 방어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도 코로나 미국에서 걸렸었어요. 미국에서 걸렸는데 항체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하고 옆에 있어도 코로나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이제 5차 백신을 맞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신 잘 맞으시면 위중증으로 안 가니까 너무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K 열풍이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얼음왕국이 돼버렸어요. 영화 투모로우 영화가 보면은 북극이 갑자기 진동을 일으키면은 얼음 세상이 된다라는, 그래서 아들을 구출하러 가는 영화인데,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은 지금부터 우리가 겪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쌀 한 가마씩 제가 꼭 놓으시라는 건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번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지금 뭐 미국은 뭐 눈이 많이 온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얼음 세상이 돼버렸어요. 영하고 똑같아. 그렇게 되면 내년엔 또 더위가 또 몰려올 거예요. 홍수, 태풍, 가뭄, 열풍이지. 열풍이 또 불어오지 않을까. 조금씩 대비해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쌀 한 가마 놓는 거, 된장, 간장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통조림 준비하는 것까지도 저도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황창현 신부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특별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과 이룬 성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숲과 물 같은 소중한 자원,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저력, 그리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팝과 드라마, 영화까지,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오늘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대한민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단합과 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연대가 결국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